남인이 그 이제 북한에서 그렇게 힘들게 빈부격차 속에서 정말 노가다처럼 정말 몸을 갈아가면서 일을 하셨는데 그래도 탈북이라는 건 참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뭐 가족들도 다 있고 네네. 또 출신도 훌륭하신 그 충성파 가문이니까. 근데 북한에서 그럼 여기 북한을 내가 좀 별론 것 같다. 김정은 이거 나쁜 놈 같다. 탈북해야겠다. 뭐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아니면 이게 서서히 좀 오는 건가요? 사실은 이제 결과적으로 보니까 네. 뭐 제가 북한에서 많이 어려웠지만 결과적으로는 제가 승자이긴 해요. 한국에 왔으니까요. 그쵸. 네, 제가 승자이긴 한데 탈북에 대한 생각은 평양에서는 크게 해볼 수는 없어요. 네, 평양에서는 탈북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정보도 너무 없고 많이 차단되어 있고 저는 진짜 그렇게 국경을 넘어서 많은 분들이 간다는 거를 잘 몰랐어요. 구체적으로. 그냥 막 도강하는 반역자들이 있다더라 막 이렇게 평양에서 들었었는데 막 그러니까 어쨌든 그분들은 정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던 거잖아요. 근데 그런 실정에 대해서도 전혀 몰랐고 그냥 아예 세계가 다른 거네요. 완전 다른. 굶어 죽는 사람들을 듣지도 못하고 정말 나 여기 고립돼서 살아. 그렇죠. 예. 그러다가 이제 제가 외국에 나가는 계기를 이제 그런 어떤 기회를 얻게 되는데 몰타라고 하는 북한에서 말타라고 하거든요. 저기 이탈리아 밑에 그 섬 그렇죠. 아닌가요? 네, 말타라고 하는데 엄마가 하루는 그때는 제가 이제 그 국가대표팀에서 요리사로 일을 할 때예요. 외화식당에서 옮겨가지고 국가대표팀에서 요리사로 일을 할 때였는데 그때는 이제 24시간씩 2교대로 이렇게 뭐 2교대 맞나요? 이렇게 하루씩 건너서 쉬면서 일을 했었거든요. 선수들의 새끼 식사를 보장해줘야 되니까. 근데 하루는 엄마가 말타라고 하는데 한번 가볼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말타가 뭐야? 그러니까 유럽에 이탈리아 가까이 있는 나라래. 그래서 유럽이래? 그럼 가야지. 그 북한 분들도 유럽 좋은 건 아나요? 알죠. 그러니까 저는 또 나름 그 할머니한테 많이 들었어요. 체스코의 할아버지가 계셨어가지고. 맞아. 체코에 계셨죠. 네, 유럽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었었고, 그 할머니, 할아버지 사진을 보면 다 유럽에서 찍은 사진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막연하게 또 유럽은 되게 그래도 북한보다는 훨씬 좋은 곳이다라는 생각은 항상 있었고, 유럽이라면 가봐야지. 막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요리학교를 갈 때부터 그래도 젊었을 때 외국이라는 데를 한번 나가보면 좋긴 하겠다. 중국이라도. 여기를 좀 벗어나 보면은 그런 기회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우연치 않게 좋았는데 그냥 정말 우연히 갑자기 그냥 찾아온 거죠. 그래서 근데 남이 중국이 제일 그 해외 중에 등급이 낮은 건가요, 혹시? 선호도 중국은 워낙 많이 가니까 흔하게 가는 곳이니까. 근데 조금 이런 말씀드리면 또 욕먹을 수도 있는데 중국에 그렇게 막 식당으로 간다. 그러면 또 좀 인식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왜요? 그래도 뭐 외화벌이 하고 외국 나가고 좋은 거 아니에요? 네,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 막 뭐라 그래야 될까? 젊은 여성들이 나가서 예쁜 애들 뽑아가지고 나가서 약간 좀 이렇게 좀 안 좋은 쪽으로 좀 인식이 있는 편이기도 해요. 제 주변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동등하게 요리사로서 이렇게 일을 하러 가는 느낌도 있지만 그것도 있지만 이제 젊은 아가씨들은 어쨌든 다 그 서빙 쪽으로 많이 이제 가긴 했는데 그것도 외모 보고 뽑는 거예요? 다 외모 보고 뽑죠. 북한 식당으로 나간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외모 보고 다 뽑잖아요. 근데 저는 뭐 어차피 요리사로 나갈 거니까 상관은 없긴 했는데 그래도 엄마가 요리사로까지는 괜찮은데 좀 서빙으로 나가는 거는 나는 싫다. 엄마가 항상 그랬었어요. 나가서 이제 막 제가 어떤 그런 능력도 안 됩니다만은 막 웃음을 이게 약간 그런 거 고객을 접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중국은 갈 수는 뭐라고 해야 되죠? 어쨌든 너무 흔하게 가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그 중국을 가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굳이 중국을 가야 되나? 중국 갈 바에는 평양에 있자. 약간 그런 생각도 있었고 그냥 약간 엄마가 이제 항상 막 접대로 나갈 거면은 절대 못 나간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중국이 좀 이미지는 좋지 않군요. 북한 내에서도. 네, 좀 그런 것 같아요. 막 그 팁을 꽂아주는 것도 이렇게 막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약간 그런 얘기들이 많이 퍼져 있고 북한은 또 워낙에 유교 전문적인 사회니까. 네, 그래서
중국 분들 막 해외 여행 가서도 막 길거리에서 똥 싸고 막 이러는데. 뭐 어쨌든 그 여성을 좀 더 성적으로 막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갔다 와서가 또 문제인 거잖아요. 갔다 와서 시집도 가야 되고 막 이러는데 선보고 막 이럴 때 안 좋아 약간 그런 것도 있다 해서 예, 그런 인식도 조금은 있었어요. 일반적인 건 아니고 제 주변은 좀 그랬어가지고. 근데 말타는 저 유럽이고 또 요리사로 가시는 거니까 그렇죠.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요리사는 아니었는데 그냥 말타에 간다더라. 근데 뭐 요리사를 뽑기도 하긴 하는데 일단은 봉제 공장에서 일을 한다더라. 네, 그래서 그러면 무조건 가야지. 근데 지금 요리사 하시다가 갑자기 막 직업 변경해서 가는 거예요? 유럽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뭐 어떤 또 중국의 봉제 공장이었으면 안 갔을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면 안 가는데. 왜냐하면 중국의 봉제 공장은 또 문제점이 뭐냐면 노동 강도가 정말 심해요. 엄청 그냥 부려먹는다. 네, 엄청 심해. 제 초등학교 친구들도 이제 간 친구들 있는데 거의 뭐 밤샘을 밥 먹듯이 시키고. 돈은 제일 적게 받아요. 한 달에 $100인가 받겠다고 나가서 거의 막 진짜 뭐 열 몇 시간을 그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네, 열 몇 시간. 네, 그래서 이제 막 갔다 오면 결핵 걸리고 막 너무 먼지를 많이 먹고 이러니까. 진짜 환경도 안 좋고. 네, 그래서 그쪽은 애초에 봉제라는 거 생각을 안 했었는데 유럽 근데 이제 거긴 봉제 공장만 뽑는다더라 하니까. 가야지 배워서라도 가야지. 유럽은 그래도 좀 환경이 나으니까. 약간 그런 생각을 돈도 잘 줄 거고. 네, 너무 미지의 세계였고. 그렇죠. 뭔가 너무 모르니까 왠지 좋을 것만 같다라는 그런 환상도 있었고. 그래서 가서 면접을 보고 이제 또 배웠죠 봉제를. 가야 되니까. 그렇죠. 네, 봉제를 또 따로 배우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준비를 해서 한 10개월 정도 10달 그렇게 준비를 해서 멀타로 가게 된 거죠. 그러면은 근데 이런 기회도 그 어머님이나 이제 부모님이 그 당 쪽에 그래도 좀 이렇게 충성하시면서 이렇게 높은 어느 정도 직위가 있으니까 이런 기회가 오는 거인 건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원하면 어느 정도 지원해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게 이제 그 약간 무슨 인력 사무소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 졸업하게 되면은.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든 전문대를 졸업하든 이제 뭐 고등학교 졸업하면 1차적으로 한 번의 기회가 있어요. 고등학교 졸업한 그 여자애들이 막 여기저기 면접 보러 많이 다녀요. 북한에서 이제 중국, 동남아 이쪽으로 애들을 선발해서 보내는 게 정말 많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예쁘장하고 이제 외모가 괜찮은 친구들은 그런 데 가서 면접 보고 준비해가지고 나름 막 뭐 악기를 배우든 해서 준비해가지고 나가고 이런 경우가 꽤 있었어가지고 네, 그래서 뭐 그런 어떤 뭐 특별한 평양에서는 나름 조금 노력하면 얼마든지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유럽은 쉽진 않았어요. 유럽은 쉽지 않다. 근데 유럽은 정말 그때도 평양에서 그 막 뭐 몇만 명의 노동자가 나간다라고 할 때 유럽에는 제가 갔던 멀타에는 딱 100명 정도가 있었거든요. 되게 치열했겠는데요? 거기는 나름 굉장히 치열했죠. 그래서 막 뭐 뇌물도 고이고 사람들이 나가면은 또 그 지배인이 완전 거짓말을 해버려가지고 그 뭐 나가면 한 달에 500유로를 받는다 막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유럽이니까 유로로 주는구나 막 500유로래 막 내가 500유로 태어나서 언제 만져보겠어. 아까 그 햄버거 0.9유로도 4달치 월급이라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뇌물을 고여서라도 사람들이 준비를 하는 거예요. 어차피 뭐 한 $1,000 고였다. 괜찮아 2달이면 다 뽑는데 나가서 약간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해서 막 가고 그랬었는데 가서 보니까 이제 그건 아니었고. 그래요? 뻥친 거예요 좀? 저는 조금 일 제일 잘하는 사람이 아마 한 220, 230유로 정도 받았을 거예요. 저는 한 130, 140유로 받았어요. 월급이 4분의 1, 3분의 1이잖아. 이거 사기쳤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때 가서 이제 많이 와장창 무너졌고 네, 그런 식으로 유럽에 또 뭐 돈도 돈이지만 또 다른 또 환상도 있었던 게 나름 그래도 한 3년 정도는 이제 유럽 사람처럼 살다 올 수 있지 않을까. 생활총화 같은 것도 안 하고 뭐 드라마 이런 것도 좀 마음껏 보고 북한에서 이제 통제당하잖아요. 마음껏 보고 뭐 이렇게 살다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안고 갔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거기는 좀 자유롭고 좀 이런 거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뭐 거기도 막 그때 처음 버이원이라는 사람을 본 것 같아요. 버이원? 네, 버이원이라고 이제 북한의 버이부 사람들을 감시하는 그런 기관. 뭐 간첩을 발굴한다라는데 그냥 북한 사람들 감시하는 그런 기관이에요. 이제는 그런 쪽으로 이제 많이 변했는데
그런 사람이 나와 있더라고요. 북한 사람들을 책임지고. 평양에서도 한 번도 본 적 없는 버의원을 그때 가서 버의원이라는 사람을 봤던 것 같아요. 감시하는 거예요? 뭐 감시하죠. 일단 여권부터 회수하고 그리고 이제 핸드폰 절대 서지 못하게 하고 외국인이랑 대화를 일체 못하게 하고 네, 저희가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보통 북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일을 하는데 네. 이제 유럽이다 보니까 다 섞여서 일을 했거든요. 유럽 분들도 옆에 있고. 네, 제 뒤에 몰타 사람 앉아 있었고 제 옆에 중국 사람 앉아 있었고 뭐 뒤에는 베트남 사람 앉아 있었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등만 돌리면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것도 옆에는 북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감시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어요. 막 네, 제가 이제 뭐 며칠 날에 그 외국인하고 한 10분 정도 이야기했다. 막 보현한테 또 보고가 들어가면 보현이 저한테 와서 왜 이야기를 했냐. 막 그런 식으로 이제 따지기도 하고 그래서 더 답답하더라고요. 야, 그럼 뭐 직장 동료끼리 평양에서 그래도 얘기라도 하고. 네, 그랬었는데 이제 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더 답답하고 뭔가 내가 이러려고 유럽에 나왔나 막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면 월급 받고 이러면 뭐 쉬는 날에 좀 외출 나가서 뭐 유럽 못 하죠. 그럼 기숙사에만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기숙사에만 있고 그 개인적인 외출은 절대 안 돼요. 개인적인 외출은 안 되고 이제 그 단체로 회사에서 뭐 그 종업원들을 다 데리고 어디 무슨 관광지를 갈 때 그때는 끼어서 갈 수 있는데 절대 개인적인 외출은 안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별하게 식당 일이 경험이 있다 보니까 북한 식당 이제 오픈 한번 시험해 보는 그런 곡이 어떻게 돼가지고 한두 번 정도 식당 일 도와주러 나갔던 적은 있는데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그냥 숙소에만 계속 그럼 3년 동안 저희 감옥처럼 그냥 일만 하고 잠만 자고 그렇죠. 예, 그냥 핸드폰도 못 하고 뭐. 그래서 또 이틀을 쉬잖아요. 유럽이니까. 네. 그래서 뭐 오전에 그냥 그 마트 갔다 와요. 그 숙소에 그 회사에서 이제 차를 그 픽업을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마트에 한 2시간 정도 갔다 오고 그 다음에는 그냥 빨래하고 빨래 다 했으면 그냥 옥상에 올라와서 뭐 이렇게 줄넘기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막 그 플라워프 돌리는 사람도 있고 막 그냥 그렇게 보내는 거죠. 아, 이게 너무 참 유럽에 가서 어떻게 보면 유럽에 그냥 한 공장에 갇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러다가 이제 저는 또 거기서도 못 참습니다. 저는 정말 북한에서도 늘 하라는 대로 안 하던 사람이어가지고 늘 하지 말라는 것만 하던 사람이어가지고 그게 이제 유럽에서도 발동이 되더라고요. 계속 보는데 막 외국 사람들은 핸드폰도 자유롭게 보는 거예요. 예. 저거 대체 뭐가 들어있길래 저렇게 계속 볼까. 북한에서도 핸드폰을 만져보긴 했지만 볼 게 그렇게 없어요. 인터넷이 안 되니까. 예. 근데 저거는 뭐 대체 뭔 마법을 부렸길래 저기 사람들 이렇게 뚫어지게 저것만 계속 보는 건가. 봤는데 어느 날 봤는데 그 사람들이 한국 노래를 이제 보는 거예요. 베트남 사람들이. K-팝. 네, K-팝. 그때 티아라. 그땐 티아라였어요. 티아라 노래가 막 나오고 그래가지고 막 그 너무 호기심이 동하는 거예요. 나도 한번 보고 싶은데 막 그리고 어느 날 또 보니까 이민호 나온 드라마를 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몰래 이제 그 제가 베트남 조금 얼굴을 안면을 좀 익혀놓은 친구한테 이거 하루만 좀 빌려주면 안 되냐고. 근데 그 친구가 삼성폰을 갖고 있었는데 아이폰도 있었어요. 아 괜찮대요. 자기는 아이폰으로 전화하는 거. 얘는 그냥 화면만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져가라는 거예요. 이거 좋겠네. 네, 그래서 이어폰까지 이제 다 챙겨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배에다가 숨긴 채로. 그렇죠. 들키면 안 되니까. 네, 들어와가지고 제가 혼자 2층 침대를 쓰고 있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다 1층에서 자고 2층 침대에 올라가서 뒤집어 쓰고 밤새. 그러니까 2층이니까 이제 구석이랑 가까우니까 와이파이도 좀 잘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와이파이라는 것도 처음 알고 그렇구나. 유튜브라는 것도 처음 알게 되었고 밤새 검색했어요. 그래서 진짜요? 정말 한국에서 봤던 드라마에 나오는 배우들 근황 같은 거 너무 궁금해가지고 드라마도 그럼 좀 북한이나 거기서 좀 그래도 틈틈이 보셨던 거예요? 많이 봤었죠. 네. 그때는 뭐 정말 아름아름 구해서. 그쵸. 정말 많이 봤었는데 제일 좋아했던 건 꽃보다 남자였어가지고. 그래서 꽃보다 남자에서 제가 F4 중에 그 김준 배우를 네. 이민호 씨도 좋아하지만 김준 배우한테 좀 더 이제 그 팬심이 있었어가지고 그때 이 사람은 어떻게 지내나 해서 뭐 검색해봤을 거 아니에요? 네, 검색을 하는 거죠. 근데 유럽이니까 영어로 또 KIMJ를 했는데 밑에 김정은이 뜨는 거예요. 그렇죠. 제이하면 그렇죠. 김정은. 김정은인데. 이게 내가 아는 그 김정은인가? 약간 그런 생각이 긴가민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동 검색으로 뜨죠. 네, 자동 검색 뜨더라고요. 그래서 눌렀는데 진짜 그 김정은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막 내용들이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을 감옥처럼 만들어 놓고 막 그걸 막 비판하는 그런 애니메이션 같은 것도 뜨고 뭐 그다음에 막 그 장성택 처형 이후로 맞아요. 굉장히 이제 욕하는 막 그런 외국의 여러 사람들이 올린 영상들을 막 보면서 저 심장이 정말 철렁 내려왔는 줄 알았어요. 이걸 내가 봐도 되나? 이거 잡혀가는 거 같아요. 네, 세상에 태어나서 그런 걸 처음 본 거예요. 정말 절대적인 신이라고 믿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욕먹고 있는 거를 보니까 괜히 보면서도 너무 막 진짜 막 심장이 진짜 이만큼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막 그러면서 이제 그것부터가 굉장히 충격이었고 왜냐하면 김정은이 북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김정은이 영화배우랑 나란히 검색어를 같이 한다는 것 자체가 검색어로 같이 나온 것 자체가 지금 불경한 충격이에요. 예. 그러니까 동등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가는군요. 북한에서는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확 저 혼자 뭔가 무슨 거대한 뭐 우주의 비밀을 발견한 것 마냥 혼자 막 계속 그래 그때부터 계속 생각을 하기 시작했죠. 저 사람도 잘못된 사람이었구나. 저 사람도 욕먹을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북한에선 그런 생각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김정은이 뭔가 잘못한다는 생각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런 것 자체를 그러니까 하더라도 내 생각이 옳다라는 어떤 그런 지지가 없기 때문에 내 생각을 지지해주는 어떤 세력이 없잖아요. 나 혼자만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이거는 내가 나뿐 아니라 내 가족도 죽을 수 있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쓱 또 이제 잠깐 올라왔다가도 그렇게 이제 스스로 막 그러고 마는데 거기서는 유럽에서 딱 그걸 보니까 그래 김정은을 싫어하는 마음, 김정은에 대한 어떤 불만이 있는 게 자연스러운 거였어라는 생각이 또 이제 연달아 오면서 내가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김정은을 벗어나야겠다라는 생각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처음에는 충격이지만 서서히 그런 걸 보면서 계속 조금씩 처음에는 충격이었는데 거기다가 더 더해져가지고 자꾸 통제를 받잖아요, 제가. 그렇죠. 그러니까 막 그런 생각이 계속 확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번 딱 깨닫는 순간 왜 자꾸 통제하고 못 가게 하고. 그렇죠. 자꾸 왜 자꾸 날 보고 왜 자꾸 날 보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래. 나는 그냥 내가 여행하고 싶고 내가 자유롭게 살고 싶은 욕구는 되게 어떤 본능에 정말 자연스러운 건데 왜 자꾸 날 이상한 사람이라고 해. 생각해보니까 그래 김정은이 저렇게 위에서 독재로 군림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탄압받을 수밖에 없지 막. 남편님은 북한에서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으셨나요? 이상한 사람을 취급받았어요. 왜요? 네, 저보고 계속 이제 왜 조직에서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왜 자꾸 자유주의 행동을 하냐. 자유주의. 제일 싫어하는 게 자유주의예요. 외국 나가서도 제일 강조했던 게 자유주의 행동을 하지 말아라. 통제를 따라라. 항상 집단과 같이 움직여라라는 거예요. 근데 남민희님 뭐 아까 얘기 들어봤을 때는 통제돼서 뭐 자유주의 행동 할 것도 없어 보이는데 뭘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뭐라 그럴까 혼자 제가 이제 몰래 남들 눈치 보면서 외국인이랑 얘기하거나 이것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의 생활을 궁금해하거나 이것도 자유주의 사상인 거예요. 궁금해하는 것 자체가 지금 문제야. 네, 자유주의 사상인 거고 진짜 오로지 김정은만 보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되잖아요. 어떻게 일만 하고 맨날 그래요. 옆에서 막 중국 사람이 한국 노래 켜놔요 스피커로. 들리는데. 이 차기는 그 사람 일하려고 하는 거지 들으면서. 들으면서. 근데 그것도 듣지 말아라. 그게 어떻게 되냐고요. 눈과 귀를 다 막아라 이거인 거예요 항상. 그리고 이제 김정은만 봐라 이건데 그게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제가 식당 일을 하려고 밖에 나갔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과정에 또 자유에 대해서 다른 외국 사람들의 사는 모습에 대해서도 되게 호기심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막 산책하러 갔다가 주말 토요일 저녁인가 뭐 그랬었어요. 산책하러 갔다가 좀 늦게 들어왔어요. 산책도 4명 이상 가라고 해요. 무조건. 그래서 4명에서 저희 방에서 같이 먹는 친구들이랑 갔다 왔는데 11시에 들어왔어요. 11시가 지금 저한테는 초저녁인 시간인데 저는 보통 새벽에 자니까. 근데 북한에서는 그게 늦은 시간인 거예요. 거긴 뭐 저녁 지나면 불도 안 들어오고 뭐 이런.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유주의 행동이다 해가지고 사상투쟁회가 열리고 저를 막 비판하는 거죠. 사상투쟁회는 뭐예요? 사상투쟁회는
그러니까 너의 사상을 이렇게 비판한다. 너의 그 자유주의 사상을 비판한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막 여러 명이 앉혀놓고 잘못한 사람을 세워놓고 집중적으로 그 사람의 그 행동에 대해서 돌아가면서 비판하는 거예요. 그럼 막 돌아가면서 너 11시 넘어서 왔어 막 네, 너 평소에 걔랑 말하는 거 마음에 안 들어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좋아한대 단체로? 막. 예, 단체로 좋아한대 막. 왕따시키는 거든. 예, 그렇게 한 2시간을 계속 이렇게 머리 숙이고 욕 먹고. 지금 2시간 동안 죄송합니다 해서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잘못했습니다. 막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을 완전 주눅들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막 저보고 막 갈대처럼 흔들거리지 말고, 그러니까 그 외국의 사상이 갈대처럼 흔들리지 말고 참대처럼 살아라 막. 와, 그때는 진짜 너무 충격이더라고요. 야, 내가 이제 이런 얘기까지 들어야 되는구나. 막. 그리고 그때 이제 좀 더 확실하게 깨달았죠. 아, 내가 결국에는 여기 북한에 계속 남아서 북한 사람으로 살아가 봤자 아, 정말 내가 인간이길 포기하고 살아가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가지고 안 되겠다,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럼 정말 이제는 탈북을 결심을 하신 건데 이제 본격적인 탈북 얘기 저희 3부에서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